목재 유물을 왜 물에 넣어 보관하나요? 출토된 씨앗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순간 접촉제와 본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무를 주제로 고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남태광입니다. 저희 고환경팀은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식물 자료를 분석해서 옛사람들의 생활과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재 유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는데요. 생활용품, 건축부재, 의뢰에 쓰인 도구, 무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발굴 당시 보존 상태에 따라 형태와 기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분석, 연륜연대학,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등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작 시기나 기술 수준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거대한 수조는 그런 목재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수침 목재 유물은 습지나 하천, 호수, 해안과 같은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보존된 유물을 말합니다.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유물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 덕분에 미생물의 분해가 억제되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출토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건조되면서 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습과 정밀한 보존 처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재 유물을 왜 물에 넣어 보관하나요? 목재 유물을 왜 물에 넣어 보관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침 목재 유물은 오랜 시간 물속이나 습지와 같은 습한 환경에서 보존된 상태입니다. 이런 유물이 갑자기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급격한 건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재가 수축하고 갈라지고 휘는 등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수침 목재 유물은 목재의 세포 내부와 조직 사이에 수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면서 조직이 수축하고 균열이나 뒤틀림이 생기게 되죠. 특히 목재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가 일부 손실된 경우 구조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물속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포 내 수분을 유지해 이런 손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 수침 목재 유물은 오랜 시간 일정한 습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굴 후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목재 내부의 응력 상태가 변하면서 균열이나 변형 같은 물리적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보관하면 유물이 원래 있던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물에 넣어 보관하는 이유는 유물이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공기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수조한 물에는 약품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보존 처리 전까지는 유물 보관용 수조에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품이 들어가면 나중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이나 성분 분석 같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품이 미리 들어가 있으면 보존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품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물에 해를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존 처리 전까지는 깨끗한 물만 사용해서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소현입니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식물을 가지고 옛 환경과 이제 고대인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씨앗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씨앗을 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이용했나를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공간 주변에 어떤 풀과 나무가 자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유적의 퇴적물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유적의 퇴적물 속에서는 우리가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꽃가루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꽃가루와 같은 유기질의 물질은 아무 곳에서나 남지 않고 물속과 같이 습기를 머금은 장소, 퇴적물로는 점토질 흙과 같은 흙에서 주로 보존됩니다. 또한 퇴적물 속에는 사람의 몸 속에 기생한 기생충의 알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궁성인 월성의 해자 퇴적물 속에서는
사람의 기생충인 해충과 편충알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생충에 감염되었던 사실과 그 정도, 그리고 사람들의 식생활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특별연구원 최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의 SNS 홍보 및 월성 일항팀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 일항팀은 우리 연구소의 신라문화권 월성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성 발굴 조사 현장을 둘러보며 같이 해설 프로그램을 듣거나 보드게임, 입체 퍼즐 등 각종 교구를 이용한 실내 수업까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전문적이지만 쉽고 재밌는 교육을 통해서 월성과 발굴 조사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월성 일항팀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네이버 월성 일항을 검색 후 예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수업이 아니어도 신청받아서 교육을 듣게 해주세요. 현재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제가 있는 숭문대 전시동에서 진행하는 실내교육, 경주 시내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방문교육, 발굴조사 현장에서 진행하는 해설교육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5년 올해부터는 방문교육이 확대돼서 경주시와 인접한 지역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수요나 교육 프로그램 장소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진행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숭문대 인문학 강좌, 금천리 고분군 발굴 체험 행사, 대담신라, 빛의 궁궐 월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연구소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들이 많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존팀 김세희 연구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유물이 수습되면 발굴팀에서 유물 목록과 함께 유물을 인계하기도 하고 유물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상태가 매우 약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존팀이 현장으로 가서 유물을 수습해서 보존과학실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존과학실로 온 출토 유물은 보존과 분석 연구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출토 유물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유물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그 상태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유물 분석을 통해 유물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저희 보존과학실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유물 접합 영상에서 달린 댓글들입니다. 그냥 접착제로 붙이는 거군요. 무슨 엄청난 접착제가 따로 있는 줄. 본드구나. 오늘도 잡지식이 늘었습니다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물 복원 시에 순간 접착제와 본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존 처리를 할 때 유물의 재질별 특성, 유물의 상태, 두께, 접착부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접착제를 선택합니다. 영상에는 순간 접착제가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항상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유물처럼 가볍고 접착면이 얇을 때 그리고 접착부가 힘이 받는 부분이 아닐 때에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가역적인 접착제를 사용하여 유물을 처리합니다. 가역적이라는 말은 유물을 처리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면 되돌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가역적이라고 해도 토기에 스며든 접착제는 100% 제거가 어렵고 상태가 매우 약한 금속의 접합부를 처리 전으로 되돌릴 시에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물을 보존 처리하고 있어 실수로 처리를 되돌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되돌려야 할 일이 발생하면 사용한 접착제를 녹일 수 있는 용제를 사용하여 약품을 제거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SNS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